그럼 70으로 합의를 보고 비밀번호 받고 딱 들어오는 순간 선생님은 당연히 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놀랐겠어요. 예, 그 다음날 신난다고 왔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네. 짐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 또 비용이 나가겠구나. 70만 원 아직 안 준 상태였는데 계속 연락 오시더라고요. 이제 돈 받아야 돈을 좀 되니까. 먼저 넣어라. 원래는 옷가지를 좀 챙겨 가셔야 된다고 해서 그때까지 제가 해드리기로 했는데 그때까지 못 기다리고 계속 70을 줬으면 좋겠다. 돈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연락 오셔서. 자녀가 두 분 있었던 것 같은데 다 뿔뿔이 흩어졌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일부 짐을 가져갔는데 가구나 이런 건 다 놓고 가셔가지고 쌓여 있었죠. 여기 이 자리에도 소파가 있었고 큰 농 세탁자리도 있었고. 지금은 깔끔하게 치워져 있는 게 그래도 협의가 잘 되셨나 봐요. 예, 관리비도 많이 밀리셔가지고 관리비를 제가 보전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비용이 한 200 정도 돼서 이사비 정도로 끝나야 되는 거를 이미 관리비에서 200이 나가서 이분도 집을 잃고 나가신 거라 이사비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사정을 얘기 드렸죠. 뭐 관리비가 이 정도 밀려 있는데 많이 드리긴 좀 힘들고 원하시는 거 좀 얘기해라. 제가 뭐 한 50 정도 드리겠다. 근데 그때는 여기 안에 짐이 있는지 몰랐어요. 비어있는 상태라면 50을 드리겠다. 어차피 빈집이라면 네. 이사비 없이도 들어올 수 있는 상황도 될 수도 있었으니까. 근데 그 짐이 있는지 모르고 50만 원을 말씀드리니까 뭐라고 하시던가요? 좀 더 줘라. 좀 더 줬으면 좋겠다. 자기도 지금 월세 사니까 70만 달라. 좀 힘들게 하지만 그 정도는 드리겠습니다. 해가지고 70을 드렸죠. 드리기로 하니까 바로 비번을 알려주셨어요. 다행히. 그럼 70으로 합의를 보고 비밀번호 받고 딱 들어오는 순간 선생님은 당연히 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놀랐겠어요. 예, 그 다음날 신난다고 왔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짐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 또 비용이 나가겠구나. 70만 원 아직 안 준 상태였는데 계속 연락 오시더라고요. 이제 돈 받아야 돈을 좀 되니까. 먼저 넣어라. 원래는 옷가지를 좀 챙겨 가셔야 된다고 해서 그때까지 제가 해드리기로 했는데 그때까지 못 기다리고 계속 70을 줬으면 좋겠다. 돈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연락 오셔서 생각해보니까 비번을 또 바로 알려준 게 맞아요. 예, 고마운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. 제가 말씀드렸던 거니까 좋은 마음으로 돈은 다 드렸습니다. 그래도 인심을 좀 넉넉히 베풀었다는 생각이 드네요. 저는 네. 어떤 생각을 했냐면 70만 원 드리는 조건은 짐을 당연히 빼야 되는 조건이다 라는 식으로 가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할 것 같거든요. 그분도 그 생각해서 계속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. 네가 막상 집을 보고 나면 내가 너한테 70을 못 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. 사실은 제가 이런 처리하는 업체들 잘하는 업체들이 있어서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렇게 너무 과한 비용 요구하는 사람 때문에 힘드신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 부분에는 자신이 있어서 경험이 많이 있으시니까 네네네네. 이쪽은. 이분 때문에 관리비에다가 다 해서 꽤 많이 나왔지만 이것까지는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. 이거는 선생님이 건물주고 수입이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넉넉한 편이어서 상대적으로 돈이 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랑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. 항상 생각하는 게 경매하면서 임대업을 하면서 그리고 수업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그런 데다 인심을 썼을 때 오히려 더 잘 일이 풀린다라는 생각도 저는 많이 들어서 제가 감히 판단할 건 아니지만 너무나도 잘 하신 결정이라고 생각해요. 거기서 10만 원, 20만 원 더 빼냐 빼지 않냐 신경전을 하는 에너지를 저도 요새 들어서 많이 생각하는 게 그렇게 굳이 쓸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소모적일 수도 있구나. 어떤 분들이 볼 때는 제가 배가 불렀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느낌이 이런 거는 너무 아낄 필요는 없구나 라는 생각도 저는 많이 있어요. 저도 이제 많은 세입자들 겪다 보면은 월세 뗄 때도 있긴 있거든요. 요즘은 보증금 되게 넉넉하게 받아서 하는 편인데 옛날에 힘들다 이러면은 들어와서 월세 다 까고 도망가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그때부터는 이제 저희가 사정을 하죠. 이제 문 좀 열 수 있게 해달라. 갑과 을이 바뀌는 거잖아요. 그때 느낀 건데 빨리 손해본 거는 그냥 잊어버리고 방을 빨리 놔서 정상화를 시키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맞아요. 마음도 편하고 그리고 더 실질적으로 저한테 이익이 되니까 저도 되게 공감이 되는 게 그리고 저도 생각지도 못한 비용이 조금 더 들었을 때 그 당시에 내 통장 잔고에서 빠져나가는 돈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없다면 뭐 거짓말이라고 저도 생각은 좀 드는데 결국에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까먹더라고요. 뭐 아무것도 아니죠. 맞아. 잘 고쳐서 세입자가
세입자가 들어오면은 제 머릿속에 지워지는 것 같고 네. 이제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의 월세 부분을 더 크게 부각시켜서 그리고 내 손에 결국에 남는 거는 월세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서 선생님이 협상하고 얘기하는 그 단어 하나하나마다 아 역시 10년 동안 임대업을 하시면서 노하우가 많이 생기셨구나 라는 생각도 저는 드는 것 같아요. 처음부터는 아무나 못하는 결정이라고 사실 생각하거든요. 아, 예. 그래서 저도 요즘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경매 선생님 것도 많이 보지만 다른 데에서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할 때 네. 많이 보거든요. 최대한 점잖게 얘기를 하고 뭐 감정 소모를 최대한 안 하고 그쪽에서 욕을 하더라도 많이 보다 보니까 네. 아 저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특히 뭐 경매 시작하고 뭐 일부러 욕하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근데 그렇죠. 그런데 거기 나오시는 분들 보면 되게 평온하세요. 마음의 평정심을 누리고 그런 경우가 오히려 더 일이 잘 풀리겠다. 감정이 나오면 감정으로 맞서면 안 되겠다. 이런 생각은 늘 하게 된 것 같아요. 선생님도 그렇게 또 노력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도 되게 드네요. 원래부터 평온하신 분이라는 아, 생각도 들었는데 전혀 안 평온하고 지금 마음관리 채널처럼 저도 마음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. 맞아요. 근데 네네네. 저도 항상 노력하는 부분이고 저도 항상 마음이 계속 불편하기 때문에 노력하고 힘쓰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렇게 짐 치우는 거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그냥 네네네. 70만 원 네. 넉넉히 드린 편이라고. 이거 70만 원 그냥 단적으로 금액을 봤을 때는 아, 좀 작아 보이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플러스 여기 짐 치우는 것까지. 아, 예. 그게 좀 컸죠. 생각보다 원래 잘 알던 업체가 있어가지고 저렴하게 해주셨거든요. 원룸 치울 때 좀 많이 침대랑 남아있었는데 싹 치워가시는데 10만 원 정도에 하신 적이 있어요. 10만 원은 너무 거저. 아, 근데 기름값도 안 그때는 나올 것 저는 같은데. 처음이어가지고 그분을 할 때 옷가지나 이런 것도 좀 이게 좀 돈이 조금 되고 하는데 아, 이거 뭐 10만 원이나 요구해? 아무것도 모르는 생각을 했던 네네네. 거죠. 아들 데리고 와서 하니까 10만 원 정도면 해주겠다.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10만 원 정도면 빨리 치우고 내가 세입자를 놓는 게 낫겠다. 그래서 그분한테 해서 2년이 돼서 그분한테 이번에 견적을 내달라고 했더니 150을 말씀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래서 여기는 또 사다리차도 써야 될 것 같아서. 그렇죠? 저도 이제 좀 예상은 했는데 뭐 사다리차 7, 8만 원 아니면 한 1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반나절 인건비 이렇게 나름 예상한 게 있는데 150은 솔직히 너무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싼 편은 아니라고 생각은 드네요. 얼마 전에 제가 윙바디 2대로 집을 이사했는데 그때 나왔던 게 거의 150이었거든요. 그분들은 4, 5명 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그거 받아갔는데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?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분한테 아 이거 좀 너무 비싸다 이랬더니 한참 있다가 그럼 100에 해주겠다. 그래서 문자가 왔어요. 그냥 문자 보고도 아유 또 아닌 것 같다. 그렇죠. 원룸을 10만 원에 해주셨는데